오늘 정말 대단한 분, 네, 어마어마한 분 또 모셨는데요. 늘 티타임즈 모시는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오늘 모신 분은 아마 유튜브에서 거의 보시기 힘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계시거든요. 미국 시장을 정복하시고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모셨습니다. 타파스 미디어의 김창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마 이렇게 언론 노출은 그렇게 많이 하시진 못하셔서 외국에 네. 계시다 보니까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창원 대표님, 한국에서 나고 자라셔서 이 대학교까지도 한국에서 들어가시고 또 한국에서 텍터앤컴퍼니라는 회사에 조인을 하셔갖고 공동대표로 구글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엑시트를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구글에서 굴지의 구글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박차고 나오셨어요. 박차고 나오셔서 미국에서 문화 콘텐츠로 미국 시장을 한번 개척해보겠다 라는 목표로 타파스 미디어를 창업을 하셔서 얼마 전에 카카오에 또 엑시트를 하셨죠. 맞습니다. 네, 카카오 엑시트를 하셔서 이제는 더 큰 일을 맡게 되신 김창원 대표님이십니다. 맞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기사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부자가 되신 것도 맞으시고 네, 근데 부자도 부자지만 중요한 거는 문화 콘텐츠로 미국 시장을 개척을 하셔갖고 지금 그 가치를 이번에 제대로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뭐 저희 회사나 저희 팀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좋은 부분은 이것이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끝이 아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작일 뿐이다라는 면에서 물론 뭐 많은 경우에 이런 딜이 생기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나 저희 팀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투적인 표현만은 아닐 것 같은 게 일부 기사들을 보니까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던 게 유니콘 조금만 더 하면 하실 수 있는데 살짝 모자란 상태에서 엑시트를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이게 꼭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계속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물론 플랫폼 회사지만 또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컨텐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투자들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비즈니스라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몇 년 동안 정말 이 IP를 꾸준하게 이 투자를 해온 어떤 그런 회사고 이제는 뭐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도 IP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맥센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다음 때부터 쭉 인연을 이어오셨는데 왜 카카오였나요? 네, 그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결국 웹툰 비즈니스거든요. 저희가 물론 웹소설도 일부 있지만은 결국 메인이 되는 것은 웹툰인데 이 웹툰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한국이 좀 원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주국이죠. 그래서 웹툰 비즈니스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제가 구글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때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창업 아이템을 연구를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했던 것이 컨텐츠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고 컨텐츠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많이 찾았죠. 근데 이 문자 기반은 조금 솔직히 이제 독자들로서 읽기가 부담이고 그다음에 영상 쪽으로 가면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럼 비주얼 스토리는 어떨까? 비주얼 스토리는 어떨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바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였고 그럼 사람들이 결국에는 컨텐츠 소비를 다 모바일에서 할 것이다. 근데 비주얼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위한 플랫폼이 미국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비주얼한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앞으로 대세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런 상황을 봤더니 그런 웹툰 비즈니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IP라고 하죠. 스토리를 만드는 어떤 원천 스토리를 만드는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 되게 재밌네 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웹툰 비즈니스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이 웹툰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대 산맥이죠. 그렇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관계를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고 또 많이 배웠고요.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랑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협업을 하셨고 뭐 이렇게 콘텐츠를 수출하시기도 하고 네.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인수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2대 주주였는데
근데 조금 제가 이 인수 소식을 듣고 나서 의아했던 건 네. 계속적으로 카카오에 투자를 받아 오셨는데 인수까지 안 당하고 계속 하실 수도 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이번에 큰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이게 사실 정말로 우리가 글로벌하게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지분 관계로 엮인 것보다는 이게 거의 뭐 한 회사처럼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 직전, 코로나 직전에 카카오 페이지의 모든 경영진들이 저희 회사를 좀 방문하셨어요. 그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배우려고 또 오신 건가요? 예, 여러 가지 협의를 또 하고 또 현지 마켓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우시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이제 오신 거죠. 네. 오셔서 한 2박 3일 정도 저희가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정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서로 마음에 드셨군요. 네, 그렇죠. 이럴 거면 그냥 같이 하자. 그렇죠. 또 네이버가 웹툰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도 미국에 진출해서 맞불을 놓으려면 네. 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타파스 미디어랑 같이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봤겠네요. 맞아요. 카카오 입장에서. 예. 그 시장 경쟁 상황도 사실 뭐 분명히 작용을 했고요. 와, 한국에서 경쟁 상대가 지금 미국에서 같이 싸우고 있다는 게 물론 싸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개척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또 재밌는 구도가 맞아요. 일단 펼쳐졌고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졸지에 구글 본사로 네. 가시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은 사실 엑시트도 하셨고 구글러가 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구글에서 그냥 계시면 되는데 네. 굳이 또 나오셨어요. 예. 나오셔갖고 또 다른 창업하겠다고 한국 오신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문화 콘텐츠로 미국인들을 공략해보겠다라는 느낌으로 네네. 웹툰 플랫폼을 만드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이 거기 없었지만 네.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받으러 다니실 때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미국 투자자들 만나보시면 반응이 어땠어요? 네. 뭐 전혀 이해를 못했죠. 일단은 이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포텐셜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현지 투자자를 만나면, 물론 근데 저희가 현지 투자도 받았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제 저희가 웹툰이라고 말을 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 웹툰 비즈니스는 만화 비즈니스는 아니다. 이것은 IP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 스토리텔링인 거고, 그것이 또 나중에 뭐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스토리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 맞게끔 비주얼하게 표현된 것이 웹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용어 자체가 웹툰이다 보니까 이게 만화에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를 어떤 뭐 그런 배경이 없거든요. 제가 뭐 만화 가게 주인의 아들도 아니고요. 네. 저는 전혀 이 만화 쪽은 배경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셨어요? 웹툰은 많이 봤죠. 예, 일반 유저로서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만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만화 시장, 지금 존재하는 만화 시장은 굉장히 작고요.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그나마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뭐 마블 무슨 DC 되게 큰 줄 네. 알았는데 안 크군요, 별로. 그 회사들이 이 만화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나 IP를 가지고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네. 그런데 그 원천 스토리가 되는 그 만화책, 도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 도서를 구입하는 유저들도 아주 그냥 일부의 어떤 뭐 중년 남성, 백인들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웹툰 하면 그 기존에 있는 만화를 디지털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고. 그러니까 그 시장도 작은데 이거 한다고 되겠어? 맞아요. 이런 반응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유저분들은 저희의 타겟 유저가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유저 베이스를 보면은 대부분이 18에서 24세 여성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유저층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층이 강세고요. 그다음에 작가들도 여성층이 더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존재하는 그런 만화 시장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실은 뭐 농담 반 진담 반 농담 삼아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이 기존의 만화 시장 얘기가 너무 자꾸 나오니까 이 독자층 좀 돌아가셔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구나. 네. 왜냐면 이게 너무 다른 시장인데 네. 자꾸 결부가 거기에 되니까. 얽혀서 사람들이 생각을 맞아요. 하니까. 예. 그래서 초기 투자는 그런 면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고요. 네. 예. 그렇지만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또 받고, 미국에 있는 투자자 또 아시아에 있는 투자자들 저희가 투자를 잘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됐죠. 플랫폼
플랫폼이 된다는 거는 네. 사실 플랫폼이 되고 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지만 네. 처음에는 플랫폼이 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또 공급자도 있어야 되고 양쪽을 다 충족을 시키셔야 맞아요. 되는데 두 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미국에서 네. 그 플랫폼을 만드시려면은 일단 소비자는 둘째치고 네. 공급하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뭐 예전 스토리들을 좀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한국의 만화를 그대로 갖고 가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은 미국에 내가 이식을 하겠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콘텐츠는 마치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와서 페이스북의 모든 글은 한국어로 채워지는 것처럼 맞아요. 미국의 웹툰을 만들겠지만 그 안에 웹툰은 미국 걸로 채우겠다라는 목표로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처음에 그 크리에이터들을 네. 만나고 다니셨어요? 뭐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뭐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있는 단체나 협회 같은 거는 없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에 뚫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무슨 뭐 책 같은 명부 이런 걸 받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설득을 했는데요. 뭐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3명? 뭐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나머지 97명은 다 그냥 너 말하는 거 공감이 안 된다. 그냥 나는 내 사이트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런 개인 작가들은 있는 거예요. 네, 개인 작가들이 있는데 이런 웹툰에 대한 어떤 플랫폼이 존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니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다 사람들이 비디오를 올리는데 유튜브란 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비디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하는 작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작가들이 그냥 작가라면 사실은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 작품을 만드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작가들을 봤더니 대부분의 시간을 웹사이트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작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적고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작가들을 설득을 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에는 작가 섭외가 사실은 돈만큼 좋은 건 없어요. 초기에 어느 정도 돈을 들이고 고려라고 하죠. 고려를 조금 태우면서 작가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많이 못한 게 아니라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툴과 어떤 이런 밸류로 승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오픈할 때 런칭할 때 작가분이 한 60명 정도? 50명? 근데 네. 미국 땅도 넓잖아요. 네. 그리고 하다못해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신다고 해도 사이트도 되게 맞아요. 다 퍼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60명 그래도 모으셨어요? 그거 힘들었죠. 되게 힘들었고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작가만 해도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고 직접 다 찾아가셔서 아니요, 뭐 어떤 경우는 찾아가고 어떤 경우는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정말 몇백 명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가 가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6만 5천 명 6만 5천 명 정도 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작가분들이 새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보통 그 6만 5천 명 중에서 현지 분들이 부위 중에 어느 정도 돼요? 대부분 현지 분들이죠. 대부분 현지 분들이에요. 그럼 이 6만 5천 분의 작가라는 분들은 한국에서 소싱에 가시는 만화랑 별개로 직접 갖고 계신 풀이 6만 5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작품을 소싱해 가고요. 네. 그 다음에 현지의 작가 풀이 있고 그 현지 작가 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오리지널 작품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가져오는 경로는 크게 3가지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좀 수급을 해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급을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코믹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웹툰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작가들을 육성을 하고 그 작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리지널 작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을 시키셔서 가시다가 제가 또 그 터닝 포인트에 몇 개를 봤더니 유료화를 하셨던 시점 거기에서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보통은 유료화를 하면 떨어지기 마련이네요. 그게 어떻게 사람들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었나요? 저희가 터닝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웹툰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 스테이지는 웹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였고요. 정말 작가들이 들어와서 올릴 수 있게끔 약간 유튜브 같은 거를 만들었고 근데 이거의 한계는 뭐냐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그냥 취미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을 과금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광고를 붙이자니 광고가 사실은 뭐 돈이 많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원 같은 거를 붙여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아주 이렇게 메이저한 그런 매출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약간 두 번째 단계로 갔던 것은 야 그러면 우리가 유료화를 하자. 유료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사실은 카카오 페이지, 한국의 카카오 페이지가 굉장히 좀 이 급격한 상승의 초입에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도 처음에 조금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맞아요. 처음에는 여기 망하는 거 아니야 달렸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면 무료라든지 몇 가지 어떤 포인트들을 계속적으로 실험을 했던 거죠. 프로덕에 실험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딱 그 포인트. 그래서 저희가 이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다리면 무료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렇게 BM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놨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유료 콘텐츠, 그러니까 프리미엄 콘텐츠가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좋은 작품들도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개발하고 어떤 이런 오리지널과 프리미엄 콘텐츠로 갔던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한국에서 이 콘텐츠를 가져가실 때는 네. 번역도 해야 되고 네. 또 그 중에서 골라서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 번역이나 아니면은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네. 그게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저희가 가져가서 잘 되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고요. 뭐 아마 드라마라든지 그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스토리 자체가 좋으면은 결국 좋은 스토리는 어디 가나 다 좋은 스토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세계관을 새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판타지라든지 아니면은 작품마다 어떤 자기 어떤 세계를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마블 캐릭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해리포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스토리만 좋으면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좀 세계관을 새로 만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작품들은 다 어디서나 먹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번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번역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번역이 아니라 거의 재창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translation이라는 표현보다는 localiz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현지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 딱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재창조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몇 년 동안 그거를 많이 했고 또 그 팀이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로컬라이제이션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팀은 보통 이렇게 국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국적이요. 그러니까 국적은 대부분 미국인데 아. 양국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몇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뭐 1차 번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QC라고 하죠. 좀 검수도 하고 마지막에는 거의 그러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분이 또 새로 보는 거예요. 새로 봤는데 이게 어색하면은 좀 이거 좀 어색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럼 몇 단계 공정을 좀 거칩니다. 가끔 나오는 씬들이 조금 이렇게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뭐 사업이 잘 안 돼갖고 밥상을 뒤엎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이제 그런 거고, 그죠? 그다음에 아들이 뭐 아빠의 등을 밀어준다 이런 장면 같은 것들은 조금 위험하죠. 그렇게 되나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미생 같은 그 웹툰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화도 되고 우리나라에 성공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좀 공감하기 힘들겠군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부장님이 서류를 집어서 확 집어던진다 이런 거는 사실 한국이 아니면 뭐 한국에서도 요새 그런 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놀라죠.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감되는 포인트들이 여전히 존재는 해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BTS 노래도 사실은 글로벌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인기가 많은데 야 너네는 왜 BTS 가사에 이렇게 공감해? 라고 얘기하면 다들 하는 말은 그냥 그게 공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세대를 건드려 주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터치가 되는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우리가 터치를 해주면 그런 콘텐츠들은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그 웹툰 웹소설 쪽 한번 시장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냥 들었을 때는 네이버 1등, 그다음에 2등 타파스 미디어 뭐 이런 정도라고 나와서 말씀을 해주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밖에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웹 지금 한 창업하시고 9년 횟수로는 9년 정도가 됐죠. 없던 시장을 개척하셔서 10년 가까이 이제 개척을 하신 건데 어느 정도 바뀌었나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있고요. 사실은. 근데 뭐 한국 회사도 있고 또 중국 회사도 있고 또 현지에서 이렇게 좀 웹툰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종주국이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뭐 반대로 보면은 이 글로벌한 웹툰 시장에서 강자는 누구냐? 결국 한국 회사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이 있지만은 뭐 일본 시장, 그다음에 중국 시장, 또 동남아 시장 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들의 경쟁이 이렇게 심화가 되고 있고, 근데 그 똑같은 현상들이 아마 미국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웹툰 시장 자체는 뭐 시장 규모라던가 이런 건 조금 파악되시는 게 있나요? 뭐 금액적이라던가. 시장 규모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이라는 것이 비단 어떤 만화 시장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스토리텔링 시장이기 때문에 딱 어떻게 이렇게 뭐 얼마다라고 규정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게다가 또 이게 웹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드라마라든지 2차 저작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시장 규모를 좀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 규모의 어떤 딱 넘버보다도 이제 시장이 가는 방향인데 저희도 지금 굉장히 큰 성장들을 하고 있고요. 타파스 미디어의 요 매출 성장세나 이런 것들은 좀 숫자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에 전년 대비 매출이 한 5배 정도 늘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비슷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MAU라든지 또 트래픽이라든지, MAU 같은 경우도 몇 배 정도 늘었어요. 5배까지는 아니지만은 몇 배 정도 늘었고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작가들의 어떤 작가 수, 또 작품 수 이런 것들도 계속 우상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지표 같은 거는 좀 빠른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료화 하신 게 저희가 유료화를 지금 현재 버전 앱 같은 경우 2016년, 7년 그때 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건데 뭐 재작년에 처음 만드신 게 아닌데도 지금 최근 2년 동안 팍팍 올라가고 맞아요. 있고요. 올해 들어서도 저희가 기대가 되게 커요. 왜냐면은 또 카카오하고 이제 인수가 되면서 카카오에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대거 또 많이 가져올 예정이에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조금 선별적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뭐 거의 이제 한 회사니까 더 많은 작품들을 저희가 좀 대거 투입할 예정이고, 또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오리지널 작품들도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뭐 올해 내년 또 기대가 많이 큽니다.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하시면 직접 작가들이 안에 스튜디오에 계신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 발굴한 현지 작가들이겠죠. 그러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2대 주주였지만 회사 대 회사니까 계약 관계로 콘텐츠 수급을 해오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긁어올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해야 돼요. 그래도 법인이 달라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또 미국 시장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의 약간의 시차를 두고 좀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것들 중에 일부 어떤 뭐 이를테면 뭐 게임의 부분 유료화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한국이나 이 아시아에서 먼저 됐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그 게임 유료화는 부분 유료화는 한국이 원조죠. 맞아요. 그것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사실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트리밍 같은 것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좀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게임 스트리밍 같은 것도 사실은 뭐 그런 케이블 TV에서 중계도 해줬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는 이제 버추얼 기프팅이라고 하죠. 별풍선 모델 같은 게 이미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뭐 트위치라든지 좀 후발에 나왔던 부분들도 미국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몇 년 뒤에 이제 사업화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미국의 어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한국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조금 몇 년 뒤처지는 면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웹툰 시장이 미국에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 이거를 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갈지는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알아보고요. 지금 주요 독자층은 아까 18세에서 24세 여성이라고 이제 잡아주셨는데, 그쪽을 어떻게 공략하셨어요? 웹툰 처음에 만드시고 하셨을 때 원래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타깃이 어디였었나요? 그러니까 코믹스나 이쪽은 또 완전 다른 쪽이었는데.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어떤 성별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는데
결국 저희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들이 잘 되나를 봤더니 약간 여성 유저를 타겟으로 한 컨텐츠, 뭐 로맨스라든지 로맨스 판타지 같은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저희가 포커싱을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또 작가들, 이게 컨텐츠를 결국 만드는 게 작가들인데, 이 작가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여성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실력이 좋은 젊은 여성 작가들 같은 경우에 갈 곳이 없었던 거죠. DC라든지 마블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통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자기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거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만든 스토리에 제가 용역을 하는 거죠. 뭐 그려준다든지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자기의 이름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작가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타이틀을 만들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인디 작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전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판이 됐든 아니면은 뭐 기존의 코믹스가 됐든 이런 쪽으로는 갈 만한 기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